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공부를 할 내용은요, 바로 도커입니다. 일단 도커는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장벽이 있는 분야 중 하나예요. 왜냐면 도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갓 공부를 시작하는 대학생 분들,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 도커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굳이 접할 필요도 없었을 그러한 개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도커라는 말이 개발자분들은 정말 많이 들을 거고요. 이것저것 공부를 하시면서 도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도커를 이용해서 어떠한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완전히 생판 처음인데 도커가 요즘 핫하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검색을 하셔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강의는 리눅스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서비스를 패키징하고 배포하는 데 유용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이 도커에 대해서 다루는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이 고래 모양처럼 생겼고요. 보면 되게 웃긴 게 이 고래가 어떤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이 등에 업고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정말 이 도커가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도커는 이러한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동작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도커 공식 서비스는 이렇게 귀여운 고래 모양의 캐릭터를 메인 로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커가 좋다, 개발할 때, 배포할 때, 운영할 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은 사실 도커라고 하면 따라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근데 도대체 왜 어떤 측면에서 도커가 배포를 하고 패키징을 하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니까 도커를 왜 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이제 실제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웹서버에 배포를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FTP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웹 파일들을 특정한 서버에 올리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래들, 메이븐 이런 것 들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쉽게 우리의 프로젝트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러한 정말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봤을 거예요. 이제 이것들도 패키징 및 배포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포 도구가 사용되는 이유는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한 이후에 이제 어떠한 서버에서 손쉽게 구동시키기 위해서겠죠. 예를 들어서 웹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만든 그러한 프로그램을 웹 서버에 배포를 못한다면 개발한 게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안드로이드로 어떠한 앱을 개발한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그 앱을 배포하듯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사실 단순히 개발하는 것보다 이 배포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단순히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툴을 이용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중심 화제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배포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큰 화제거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커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잘 따르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배포 그리고 운영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JSP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하시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웹사이트를 개발한 이후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AWS, 카페24 같은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호스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을 하던 그 로컬 컴퓨터와는 차이점이 존재해요. 특정한 서버 환경에 우리가 만든 어떠한 웹 서비스를 맞추어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 설정이 필요하죠. 카페24는 카페24만의 어떠한 환경 설정이 필요하고 가비아, AWS 웬만한 것들도 다 비슷하게
특정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는 환경 설정을 할 필요가 있었죠. 또한 이제 초기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면 JVM 깔아야 되고 톰캣 깔아야 되고 구동시켜야 되고 앞에 엔진엑스 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매우 할 게 많기 때문에 도커를 이용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보다 간략화할 수 있고 쉽게 배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담아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방식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지는 이 도커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커 문법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도커 하나만 있으면은 도커의 문법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전반적인 배포 과정이 매우 간략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래요. 우리가 도커 파일을 작성해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운영체제에서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고 그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몇 번 포트를 열어놓는다 뭐 그런 것들을 도커 파일이란 걸 이용해서 작성한 다음에 빌드를 하면 도커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컨테이너에 띄워서 바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건 그렇게 이미지를 구동시키면요 정말 웹서버도 몇 초 만에 뚝딱 만들어져서 띄워질 정도로 순식간에 이 도커 컨테이너 위에서 실행이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도커를 이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진짜 도커를 많이 찬양하곤 합니다. 사실 근데 도커를 몇 번 써보면은 정말 괜찮긴 해요. 진짜. 심지어 뭐 개발 환경 대신으로도 이 도커를 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다른 파이썬 개발 환경 같은 거를 우리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있지 않아도 이 도커 이미지만 있으면 파이썬 개발 환경도 바로 뚝딱 하고 구축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도커. 물론 이제 이렇게 도커 이전에도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도커의 고유한 기능들과 그 높은 편리함 때문에 현재는 이제 이 도커가 패키징이나 배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말씀드렸듯이 도커는 컨테이너 형태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어떤 뜻이냐면요. 옛날에는 뭐 JVM을 깔고 그 JVM에 뭐 톰캣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 환경마다 따로따로 다 구축을 해줬어야 됐는데 이제는 모두 다 이러한 도커 컨테이너의 형태로 일종의 통일된 형태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매우 통일된 환경으로 배포를 쉽게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이 VM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컨테이너와 VM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VM과 도커가 어떻게 다른 기술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 볼 거고요.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도커의 개요와 도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도커 같은 경우는 실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부분의 강의에서는 이론 중심으로 먼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